대선 방침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오늘 초안이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고 조직 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오늘 토론회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기자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으셔가지고 다들 몇몇 분들이 그러셨는데 이 기자분들 뒤에다 두고 토론하는 거 이거 쫄려서 못하겠다는데 해보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 때 신경 쓰지 마시고 고민되고 이렇게 하실 말씀도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진행은 지금부터 한 20여 분 정도에서 새정치특위에서 평가 전망, 그 다음에 올해 민주노총 대선 대응과 관련된 초안 제출에 대해서 양성윤 부위원장님, 새정치특위 운영위원장 맡고 계신데요. 발제를 하실 거고, 그래서 전체 발제 내용 중에서 평가 부분을 먼저 토론하고 잠깐 쉬고 난 다음에 전망과 대선 문제가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토론 주제로 해서 참가하신 분들을 견해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는 양성윤 새정치특위 운영위원장님께서 다들 갖고 계신 안에 기초해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정치특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위원장 양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총파업을 점검하는 산별대표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도 여지없이 이 새정치특위 관련한 로드맵과 그리고 어떤 안들을 지금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산별대표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답변을 하기로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29일부터 31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정치특위의 이 정치세력과 논의가 현장에 지금 내려갈 경우에는 현장 내에 혼란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총파업에도 영향이 줄 것이다. 이런 판단 아래서 9월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이 새정치특위의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초안도 마찬가지로 현장의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와야 하나 현재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새정치특위에서 초초안을 작성하고 토론을 거쳐서 기초 토론문을 확정한 다음에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민주노총의 방침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파업 조직을 위해서 경기 순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역시 나타나는 것은 진보정당의 현재의 갈등 또는 분열 또 여러가지의 문제, 사태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 진보정당의 문제 때문에 이 갈등의 크기만큼 민주노총 현장의 조합원들의 현장 의견들도 굉장히 냉소적이고 또 혼란스러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자료에 충실하게 발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기 정치 세력화 평가에 관련된 경고합니다. 96, 97 노동자 총파업 투쟁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요구인 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들이 노정돼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미흡함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99년 8월 대의원대회에서는 진보정당을 건설해서 노동자 중심성, 현장성, 변혁성에 기초하여 투쟁하는 정당,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정당으로 강화 발전시킬 것을 중심에 놓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 추진 기본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00년 1월 17차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창당과 당원 모집 등을 결정해서 구체적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노동자 정치 세력화 이후에 2002년 지방선거에서 8.1% 그리고 최초로 진보정당에서 기초지자체장 2석 등의 돌풍을 일으키는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4년 총선에서 13개 의석과
13.1%라는 기대에 어떻게 보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득표로 이루어졌고, 진보 정치 세력화의 확신들 그리고 기대를 가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쭉 진보의 이 정치의 실험들이 이어졌고, 지난 2011년 8월 진보 양당은 합의문 채택으로 이루어져서 통합진보당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부결과 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까지 선통합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노총의 계획과 그리고 민주노총의 방침은 실종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지지정당으로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진보정당이라고 결정하고, 특히 비례대표 집중투표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을 결정했습니다. 이후에 통합진보당의 비례후보 부정 그리고 부실 논란과 사태를 결부해서 혁신을 촉구했고, 그 혁신 촉구에 따른 조건부지처회, 그리고 지난 중기부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처리 결정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기 정치 세력화를 추진했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과적 측면도 많고 한계적 측면도 동시에 남겼습니다. 성과를 본다면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방침에 의해 신자유주의 보수 양당 체제에 파열구를 내고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2010년 득표율을 보면은 지방선거에서 10.1%, 그리고 2012년 총선 11.4%로 실질적으로 진보정치의 생활력을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합원의 정치적 각성을 이끌어내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보수정치의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정치 그리고 진보정치의 주체로서 각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비정규 권리 보장, 그리고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등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의제를 사회쟁점으로 부각시키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 쟁점화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라는 17대 총선의 구호와 무상의료 그리고 무상교육의 의제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 등 정책 의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쟁점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계도 노정되었습니다. 올바른 노동정치의 상과 내용을 만들지 못하고 정당의 동원부대로 대상화되었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진보정당의 당원 가입운동, 세액공제사업, 공직선거 후보 발굴, 선거운동 등 당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동원부대로 대상화되고 전락되었다라는 판단이 우세적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회주의, 대리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 지지였죠. 짝사랑. 정파적 패권을 위한 도구로 전략한 측면도 큽니다. 그리고 민주적 집단적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민주노총의 할당 대원들이 정파에 휘둘린 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진보정당에서 노동중심성과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에서 노동자 중심성은 사라져갔고 당의 강령과 목표에서 자본주의의 극복의 지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도 민주노총의 개입 그리고 민주노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노총 스스로도 이러한 정파 갈등에 휘둘리거나 정파 갈등의 한 주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계로 정치 세력과의 토대가 되는 노동운동의 혁신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민주노조는 산별노조와 정치 세력화라는 양날개에서 산별운동이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고
기업별 노조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산별을 추진하면서 산별 교섭틀을 바꾸는 개정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한계들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은 여실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스스로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한계에 머물렀고 광범위한 비정규 그리고 취약 노동자층을 우리들의 지지 대중으로 만들지 못함으로써 노동정치마저 이를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방침을 위한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기존의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화 운동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은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정치 세력화 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이미 조건부 지지철회에서 이제 조건부를 떼고 지지철회를 결정한 바 있으며 단기간 내에 혁신의 달성이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큽니다. 민주노총 제1기 정치 세력화의 실패의 교훈 속에서 엄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를 또 추진한다면 실패를 다시 답습할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방침을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포기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보수 양당 체제를 용인하고 그 체제 내에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가 아니라 보수 정당의 지지로 우리 조합원들이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과 함께 민주노총은 자체의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 활동과 실천을 추진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이라 하면은 강령과 목표에 자본주의 극복의 가치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강령에도 노동 중심의 가치가 실현돼야 하는 정당이라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노동자가 사회와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대한사회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하는 과정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이라 하면 노동자 당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조직 운영체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과 노조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 종속적 관계가 아닌 상호 자주적 관계 속에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과 노조는 각각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상호 소통하고 독자성을 가진 관계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고 이후 민주노총은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정당 참여를 권유하더라도 배타적 지지로 조합원의 개별적 정치적 자유 또는 신념을 고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면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 투기를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 실현 단위를 건설해야 됩니다. 독자적 대우로서의 새정치 투기 건설을 저희는 결의했고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정치 투기가 상층의 논의나 구조로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대중적 정치 세력화를 상층에 위주로 한다면은 실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장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을 과연 당장 우리 민주노총이 건설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진보 정당을 장기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정치부대, 정치적 직결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상층 간부 중심이나 1인 정치위원장 구조가 아닌 산업, 지역별, 사업장별로 새정치 투기나 정치 실천단을 운영하고 일관된 대중적 결합력과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새정치 투기 실천 단위의 주요 사업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또는 지역 차원의 법제도 개선 과제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투쟁과 그리고 보건의료의 인력법 개정 투쟁, 서비스 노동자들의 유통 관련법 개정 투쟁 등 산업별로 다양한 법제도 개선 과제들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도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의 실현,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 조례 개정 등 특히 참여 예산 제도의 참여 등 다양한 지역 의제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캠페인, 법 개정 투쟁, 조례 개정 등을 위한 활동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활동 등이 실천돼야 될 것입니다. 일터와 지역을 기초로 한 일상적인 정치 활동의 실천과 민주노총의 새로운 정치 방침 수립을 위한 대중적 토론과 결의의 실천이 현장 단위에서 보다 폭넓게 논의되고 토론돼야 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일기 정치 세력화에 대한 평가 속에서 그 한계와 성과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민주노총의 새로운 정치 방침을 수립을 위한 토론과 그리고 특히 얼마 남지 않는 대선 관련해서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 등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제2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은 대선 방침 실천과 새로운 노동정치의 모색, 그리고 2013년 대선 평가와 함께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 건설을 모색하고 2014년에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제2기 정치 세력화의 경로로 삼고 싶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 후보 전술을 중심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제안을 드립니다. 전술의 타당성과 방침의 논의는 오늘부터 이런 다양한 토론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대선 시기 노동의제 확정과 그리고 또한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정책 연대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정치 세력화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정치 방침에 대한 논의를 함께 전개해서 대선 방침과 함께 제2기 새로운 정치 세력화 방향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과정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논의만으로 권력 교체라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침에 대한 논의 없이 당면 과제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2기 정치 세력화의 방향은 2013년 대의원대회에서 1차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2013년 관련해서 대선 평가 속에서 노동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대선이 끝나면 총화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평가 속에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지점, 그리고 기존 진보정당에 대한 평가 속에서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정당 건설의 시점은 2003년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선을 어떻게 치르고 또 대선에 대한 평가를 총화한 다음에 이 시기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14년 6월 30일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방선거에는 새로운 정당, 노동 중심의 정당이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민주노총의 정치세력과 일기 정치세력과 평가와 새로운 정치 방침 관련한 전망들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민주노총의 2012년 대선 대응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지만은 이 발제문은 새정치특위 차원에서 정치 방침을 수립을 하기 위한 토론물의 의의를 가집니다.
민주노총의 공식적 결정이 아니고 새정치투기 토론을 위한 제안문의 성격이라는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이신 모든 토론자나 그리고 참관하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2012년 19대 대선이 우리 민중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승리해야 될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던가요? 어제는 저희 이제 박근혜를 한마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죠.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를 한마디로 어느 분이 이 표현을 하는 함축적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어디서 저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서 이미지는 그 유경수 이미지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경수의 탈을 쓴 국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새누리에서는 압도적 전례 없는 압도적 차이로 박근혜 후보를 일찌감치 후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9월 중순 그 일정과 함께 우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 그리고 민중 진영은 어떻게 대선에 대응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물론 현재 진보 진영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노총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러한 진보 진영의 문제를 어떻게 성찰하고 또 극복할 것인가 바로 극복의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선의 의미와 과제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서 두 번째 2012년 대선 내용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지지를 철회하고 지금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논의 관련해서는 굳이 통합진보당의 사태에 따른 이 새정치특위가 구성됐다라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지난해 우리 민주노총이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논의하면서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4월 선거방침을 정하고 4월 총선이 끝나면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결정하는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정치방침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그 시기가 좀 빨라진 것은 통합진보당의 현재 사태에 따른 민주노총의 입장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좀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지지 철회의 경과도 쭉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 이후에 이전과 달리 진보정당을 통해서 대선 대응에 나설 수 없는 민주노총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 이 두 날개 노동운동의 전략과제를 삼고 민주노총은 조직적 결의로 민주노동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한계와 그리고 성과를 노정한 채 결과적으로 진보정 정치세력화, 일기 정치세력화는 실패로 바닥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통합진보당 사태 근본적 원인은 정파적 패권주의 때문으로 바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사태의 원인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성명서에서 그리고 8월 13일 중집회에서 민주노총의 자기 반성을 전제로 통합진보당의 지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13일 김용우 위원장의 모두 발언 중에서 다시 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중앙위 폭력 사태,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 파괴, 무능, 자정 능력, 물론 또 대안조차 세우지 못하는 당의 현재 상황, 그리고 최근에는 분당에까지도 치닫는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의 사태는 민주노총 물론 진보운동 그리고 진보정치 세력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고립되고 부정당하는 총체적 위기로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지지를 철회하는 결정은 올해 대선에서 이전과 같이 진보정당을 통해서 대선 대응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확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대선에서 후보 없이 노동의 요구와 의제만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각급 조직의 간부 그리고 조합원들은 노동운동 지역 내에 지난 15년간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다. 정치도 꺼내지 마라. 이런 냉소 그리고 자주 섞인 상황이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사태로 진보정치 운동의 지위와 역할이 땅에 떨어진 지금 대선 대응이 민주노총이 나선다는 것, 이 부분이 지난 토론에도 좀 나왔던 대로 이게 뭐 너무 낯간지러운 일 아니냐, 후보 내는 게 낯간지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실력도 없고 또 진보 상태가 이러는데 섣불리 나섰다가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고립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노총은 대선에서 어떤 방침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대선인데 도대체 새정치주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그리고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민주노총 대선 방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민주노총은 과연 대선 방침을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들은 민주노총의 분열 또는 통합진보당의 분열, 이 진보진영의 분열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확인하는 바대로 통합진보당과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사실은 한 몸일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지철회라는,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당과 그리고 민주노총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이런 상태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에는 NL과 PD로 대변되는 이 두 개의 진영으로 굳어져 버린 분열이 점점 더 노동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진보운동과 그리고 진보정치, 또 학계 등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갈라서게 만드는 그런 기초를 제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이런 무력감과 냉소로 이번 대선을 무기력하게 흘러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던 민중의 삶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선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보 민주운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의 상실과 분열의 고통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여기에 불복한다면 민주노총의 사실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수록 보다 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그리고 단일된 대우로 대선 투쟁에 적극 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재 정세에 민중이 바라는 요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혁신을 대상으로서의 당을 제외한 모든 진보 민중 진영의 힘을 모아 대선 후보를 옹립하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혼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 힘을 발휘할 조직은 어렵지만은 우리 민주노총이 유일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 후보의 독자 전술을 운용할 수 있는 조직도 우리 민주노총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2012년 대선 방침의 원칙은 뒷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원칙을 좀 중요한 것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이의와 요구를 모아내고 실현해 나갈 독자 후보를 공립해 민중의 에너지를 모아냄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제시한다. 노동자 민중 후보의 옹립과 이를 통한 대선 대응은 현 시기 진보 진영의 분열과 대결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성공적인 노동자 민중 독자 후보 전술 운영으로 무정부 상태의 진보 정치 운동을 새롭게 정립하고 진보 정당을 건설할 방향과 힘을 확보해 줍니다. 노동자 민중 독자 후보가 정권 교체에 공헌함으로써 노동자 민중 후보를 국민적 이해 실체를 선도하고 담보해주는 존재로 각인시켜 전체 진보 정치 운동과 노동자 민중 정치의 정치적 위상을 제공합니다. 특히 노동과 민중 생존권적 과제 그리고 나아가 진보적 평화 통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가 2010년 대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선 투쟁의 경로입니다. 민주노총과 진보 민중 운동 진영이 노동자 민중 독자 후보를 추대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9월 중순 이후 대선 투쟁에 돌입하고 일정한 수준의 지지와 성과를 바탕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진보적 대선 후보들과 10월 말 11월 초경에 민중 경선제를 통해 노동자 민중 후보를 진보 진영의 대표 대선 후보로 세워 12월 대선 투쟁에 임한다가 민주노총이 현재 제안하고 있는 2012년 대선의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민중 진영과 함께 제반 노동의제 그리고 민중 생존권 의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중정치 투쟁을 전개해서 10월 말 범민중 경선에서 노동자 민중 후보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총력 뒷받침을 합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민중 후보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직적 계력과 함께 열성적인 활동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는 그간 정치활동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간부 그리고 조합원들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노동자 민중 독자 후보 대선 투쟁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민중 후보는 민주노총의 5대 요구, 정부예고 철폐, 비정규직 철퇴,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부문 민영화 저지와 민중 생존권적 요구인 양극화 해소, 보편적 복지 확보, 무상의료 교육, 주거보장과 농촌 농민 문제 해결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삶을 위험하는 남북 대결과 분단, 대미 종속을 극복할 수 있는 진보적 평화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생태, 여성들의 과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조합원과 노동 대중의 대선 시기 정책적 요구의 토대의 현장 토론을 거쳐서 아래로부터 노동자 민중 후보를 세우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후보와 노동자 민중이 함께 투쟁하는 선거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서 가장 기반적인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타격하고 동요하는 민주당을 비판 견인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연선을 힘있게 구축할 것입니다. 2012년 대선 투쟁 경로 민주노총 일정을 중심으로 도표로 실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 1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 평가와 전망 그리고 2012년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에 관한 토론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